573회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바른 우리말과 사투리 등을 퀴즈로 알아보는 행사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천년을 이어온 방언을 모은 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어문화 유산인 방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지만 간편하다는 이유로 외래어 등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등을 살펴봤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70%가 전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산사태 집중 관리 대상 112곳 가운데 77곳이 전남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한글의 의의와 바른 우리말 표현을 문제로 풀어보거나 점자 이름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한글날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함께 바른 우리말 표현이나 전라남도 사투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자주 사용하던 말이 사투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뜻깊은 기억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퀴즈에 참석한 학부모도 국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좀 우리말에 대해서 외래어도 많이 쓰고 줄임말도 많이 써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진행된 한글날 행사는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우리말 탐험대, 먹글씨 공모전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점자를 배우고 이름표 만들기도 진행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 만들기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말의 소중함을 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구상에는 6,5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일이 있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올해 573회를 맞은 한글날. 1년 가운데 하루지만 우리 한글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꼬네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여기서 꼬네는 고양이를 뜻하는 전라북도 방언인데요. 지역 언어문화유산인 방언은 우리가 전승에 나가야 할 우리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라져가는 방언을 모은 방언 사전을 편찬하는 등 천년을 이어온 방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방언 중에 꼬네라고 아세요? 꼬네? 처음 들어봐요. 꼬네? 까치. 까치.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꼬네 하면은 참새? 참새. 또 전라북도 방언인데 네. 백기다라는 게 있대요. 아이자 해가지고 백기다. 뺏겨 쓰다. 아, 벗기다. 벗기다. 옷 벗기다. 옷 벗기다. 베껴 쓰다. 베껴 쓰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신기해요. 전라도 사람인데. 꼬네는 고양이, 백기다는 바꾸다를 뜻하는 전라북도 방언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방언 11,086개를 모은 방언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방언 사전에는 전북의 언어적 특성을 담은 뜻풀이와 어원 정보, 언어학적 구조가 실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글 고전 소설인 심청전과 홍길동전 등에 있는 전라북도 전통 방언도 수집해 문학 방언으로 수록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방언을 사용했었던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과 정신,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 방언이 사라지면 결국은 전라북도의 문화,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73번째 돌을 맞은 한글날.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통한 우리말 전승 노력은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한 주시경 선생의 말을 돌아보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70%가 전남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집중관리 대상 지역 중 A등급지가 전국 112곳에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77곳이 전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등급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집중관리 지역으로 분류되는 B등급지도 79곳에 달해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학교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138개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교 가운데 62개는 매각됐지만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42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 가운데 170대가 방치됐으며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 19개 모두 선정돼 국비 4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 2개 시설 이상을 1개 건물에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문화복합센터와 고창 가족행복지원센터 등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 유형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센터가 17.8%로 가장 많고 국민체육센터가 15.5%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103개의 신분증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증 분실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8개, 2017년 29개, 지난해 35개 등 해마다 분실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은 2016년 대비 2018년 분실 증가율이 94.4%로 전국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분실된 경찰 공무원증은 경찰 신분증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지만 신분증 분실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7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27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은 7년 동안 2,8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2,777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액만도 27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평균 피해액은 1,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년째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68.9%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은 6년째 50%대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의 보급률은 모두 70% 이상을 보이며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과 경북도 2015년 이후 60% 이상 보급률을 보이면서 개선되고 있지만 전남과 강원 지역은 여전히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혼용했었습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의미 전달이 쉽다거나 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 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알고 보면 외래어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빵과 고구마, 짬뽕 같은 외래어인데요. 과연 지역민들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문제를 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말일까요? 네, 우리말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왔기 때문에. 고구마는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짬뽕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원산지가 아니라고.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 소태자가 쪄가지고 보통 그렇게 빵 간식으로 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적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막무가내 무척대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포를 막무가내? 추리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은 거니까 운동복이 아닐까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트레이닝도 영어니까 편한 복장? 이날만큼은 외래어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3년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10일부터 18일까지 335회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회 추경 예산안과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종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남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행 조례안 등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민간감시원을 모집합니다. 민간감시원은 여수 국가산단과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불법 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행위를 순찰하며 감시합니다. 감시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65세 시민이며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발합니다. 광양시가 망덕포구와 배알도 등 섬진강권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진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망덕포구 일대를 연계하는 광양시 관광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시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은 모두 1억 4천만 원을 들여 공평동 정일여중 인근 도로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유형별 시민 행동 요령 등을 문자와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전광판 추가 설치로 정읍 지역에는 모두 3개의 재해문자 전광판이 운영됩니다. 완도군이 빙그레 공원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새롭게 정비합니다. 완도읍에 있는 빙그레 공원은 주요 상권과 해안로를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으며 공원 비탈면의 무성한 자풀과 암석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비탈면 낙석을 제거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전남대학교 여수국동 캠퍼스로 임시청사를 이전합니다. 여수해경은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전남대 국동 캠퍼스 교양관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재 청사를 철거하고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이 청년세상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청년세상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이해와 직업군 탐색을 하는 비전스쿨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36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정읍시 사회복지관을 통해 청년세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우승 상금 1억 원이 걸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창업자로 참가 분야는 가상현실과 전자상거래, 한류 음식 등 3가지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3일 동안 경진대회를 열어 선발된 3개 팀에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상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 2곳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치매 안심마을 1호로 도사공 월곡마을을, 2호로 서면 판교마을을 각각 지정하고 7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에서는 환자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에게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제공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치매 환자 집에는 가스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고 치매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파견됩니다. 여수시가 최현우 마술사를 초청해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 저녁 7시 여수문화홀에서 최현우 마술사를 초청해 시민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우 마술사는 편견을 넘어 꿈과 희망의 주문을 걸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을 미술과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강연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다음은 올해로 제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 소식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